먼저 저는 신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또 귀신을 자주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몇 번씩 그런 것들을 보곤 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할 시기도 되고 조금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 싶어서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제가 알바하던 어느 책 대여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책, DVD 대여점입니다. 새벽 1시 마감까지 일하기 때문에 12시가 지나가면 솔직히 손님이 많지가 않아서 개인 시간이 많아요. 어제도 12시쯤 지나니까 손님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찌감치 청소를 끝내놓고 앉아서 그냥 채팅이나 하면서 놀다가 퇴근할 심산이었죠. 그렇게 한 12시 50분쯤에 매장 중앙에 형광등 하나만 켜두고서 마지막으로 매장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매장 구도가 양쪽 벽에 책장이 붙어 있고 매장 한가운데에 책장이 일자로 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손님들이 이동하는 동선이 좁은 U자형이죠. 보통의 책 대여점이 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입구에서 오른쪽에 카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감할 때는 왼쪽 입구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고 카운터로 돌아와서 모든 불을 끄고 입구로 나가서 문을 잠급니다. 아무튼 어제도 다른 때처럼 천천히 돌고 끝에서 이렇게 도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따끔따끔거리면서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바로 순식간에 온몸에 소름이 막 도도도독 돋는데 지금도 이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제대로 한번 귀신 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 느꼈던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귀에서 뭔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분명히 차단기는 다 내려서 켜져 있는 기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냉장고에서 가끔 가다가 윙 하면서 팬 도는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게 바로 귓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순간 들었던 생각이 내가 여기서 동요하면 안 되지?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자. 티내지 말자. 이거 티냈다가 더 난리 칠 것 같아.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막 속으로 이 생각만 하면서 천천히 나머지 정리까지 다 하고 카운터에 와서 아직 켜놨던 마지막 중앙 형광등을 끄는데 정말 너무 끄기 싫어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이 형광등을 끄고 나면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바로 앞도 안 보일 정도예요. 입구 문이 유리라서 바깥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1시가 다 된 시간이라 주변에 문을 연 가게들이 없어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고요. 아무튼 저는 손에 미리 입구 키를 들고 가방을 들자마자 불 끄고 바로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가게 문을 잠그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이런 상가들은 키가 2개입니다.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그래서 위쪽을 잠글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최대한 유리 너머를 안 보려고 노력하면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잠그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밑에는 안 보고서는 열쇠를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쭈그리고 있다가 그 유리문 안쪽을 봤어요. 그런데 안쪽에 발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고 정면으로 내 쪽을 보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에 남는 거라곤 하얗다 못해 시퍼렇기까지 한 발이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래 문도 끝까지 잠그지 못하고 막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 이거 말하고 있는 지금도 막 후들거리고 소름이 돋는데 문제는 오늘도 저는 알바를 가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 가서 그만둔다고 말할 참이었어요. 예전에도 한 장소에서 2-3번씩 같은 귀신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뭔가 제가 머무는 곳에서 한번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장소에서는 절대 다시 못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2번, 3번 계속 보이니까. 또 답답한 점은 다른 사람 눈엔 안 보이는데 제 눈에만 보이니까 미칠 노릇인 거예요. 말해도 안 믿어주고. 또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는 몸이 허해서 그런 거라면서 한약을 지어다 주고. 만약에 이게 정말 귀신이 아니라 내 몸이 너무 피곤해서 보이는 헛것이라도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헛것입니다. 이 다음에 알바를 구할 때는 그냥 조금 더 피곤하더라도 떠들썩하고 사람이 많은 호프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오늘은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이번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위크엔드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7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장소는 일본 큐슈 지방에 과거 한때 탄광으로 번창을 했지만 광산이 폐쇄가 된 이후 완전히 쇠퇴해버린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한 남자가 농사일 도중에 실수로 제초기에 자신의 발가락을 절단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건이라면 농촌 마을에서는 그리 드물지 않게 있는 일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그 마을에서는 이상하리만치 마을 사람들의 손발 결손 사고가 빈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손, 발, 귀 또는 눈을 다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어요. 급기야 이 소문은 인근 도시와 마을까지 퍼져서 사람들은 이 마을에 뭔가 씌인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보험회사가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마을은 예전에 광부들이 활동하던 무렵에는 이 사람들이 쓰는 돈으로 인해 나름대로 경기가 돌았지만 폐광하고 이 사람들이 떠난 이후로는 침체 일로를 걷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마을 출신 광부들의 경우에는 이 탄광 폐쇄에 대한 보상금과 또 공단 측의 퇴직금이 겹치면서 아주 큰 목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게 다뤄본 사람들이 다루고 또 써본 사람들이 제대로 쓴다고 뜻밖의 큰 돈을 손에 쥐게 된 그들은 이 돈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지는 못하고 생뚱맞게 집을 증축한다든지 아니면 술집 여자를 집에 초대해서 논다든지 아니면 가족 모두를 데리고 하와이 여행을 하는 등 흥청망청 낭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도 이들이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소모하던 시절까지는 어떻게든 마을의 경제가 유지가 되었지만 이들마저 돈을 다 소비해버리고 나자 이제 마을의 경제력은 그렇게 절단이 나고야 만 것입니다. 돈을 모두 탕진한 그제서는 뒤늦게 다른 도시로 떠날 수도 없게 되었다 보니까 이 폐광촌 주민들이 결국 보험 사기를 치기로 결정을 한 거였습니다. 보험금을 계속 타내기 위해서 이들은 보험에 든 자신의 몸을 조금씩 사고로 위장하여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밝혀내고 사기죄로 고소할 준비를 진행하던 차 급기야 아주 충격적인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휴, 큰일 났습니다. 농사일 중에 잘못해서 팔팔 끓는 솥에 그만 아기를... 드디어 이 건으로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역시나 이미 앞서서 수사는 하고 있었던 듯한데 결국 그 마을 사람들 거의 전부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사기, 범죄 방조, 그리고 영아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조사 결과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방금 전에 솥에 자신의 아이를 빠뜨려 죽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이가 있으니까 얘를 죽이면 돈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 부부가 처음부터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애를 죽이기 위해서 임신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란 이미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